화가 안 나는 사람 되는 6단계. 하버드가 인정한 노년 심리 비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화가 자주 나시나요? 배우자 말 한마디에 버럭, 자식들 전화 안 온다고 속상하고, 동네 사람들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하고, TV 뉴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혼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70 넘어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고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를 참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 심장병 위험이 3배 높다. 반대로 화를 건강하게 푸는 노인은 10년을 더 젊게 산다.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노년 심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 되는 6단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이 들면 화가 날까?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60세가 넘으면 뇌의 감정 조절 부분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억제가 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평생 참고 살았잖아요. 전쟁 겪고 가난하게 자식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내 감정은 뒷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의 분노는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요 하는 마음의 SOS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성격이 나빠서 이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화를 다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내 감정 먼저 보기, 6초의 기적.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감정 먼저 보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6초만 멈추세요. 6초. 네, 6초면 됩니다. 미국 분노 조절 전문가들이 발견한 6초의 법칙입니다. 뇌에서 화가 폭발하려면 6초가 걸립니다. 그 6초 동안 멈추면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가 나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분노 온도계를 상상하는 겁니다. 0도부터 10도까지. 지금 내 화는 몇 도쯤 올라왔나? 3도? 아직 참을 만하네. 7도? 좀 위험한데? 10도? 폭발 직전이네.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생각으로 바뀌어요.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전화했어요.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대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나. 예전 같으면 당장 전화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6초를 멈췄어요. 잠깐, 지금 내 화는 몇 도지? 8도쯤 되는 것 같더래요. 그 순간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진짜 화난 건 며느리 때문일까? 아니면 혼자 명절 보내는 게 외로워서일까? 알고 보니 화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소리 지르는 대신 이렇게 말했대요. 며느리야, 괜찮아. 바쁘면 할 수 없지. 근데 할머니가 좀 외롭긴 하네. 영상통화라도 한번 할까?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했대요. 다음날 선물 들고 찾아왔고요. 이게 바로 6초의 힘입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왜 화났지? 진짜 화일까? 다른 감정일까?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화나는 순간
6초만 멈추고 온도계를 상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2단계, 천천히 호흡하기, 마법의 숨쉬기. 두 번째 단계, 천천히 호흡하기. 6초를 멈췄으면 이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숨쉬기예요. 일본 교토대 의학부에서 7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화났을 때 천천히 호흡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호흡한 그룹은 혈압이 즉시 내려가고 심장박동이 안정됐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1, 2, 3 세면서 배가 볼록 나오도록. 둘째,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1, 2, 3, 4, 5 세면서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이걸 3번만 반복하세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뇌가 진정돼요. 화났던 감정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은행에서 화날 뻔했습니다. 번호표 뽑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은행원이 제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이것만 가져오래 놓고 화가 확 치밀더라고요. 근데 6초 멈추고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코로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 반복했더니 신기하게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원한테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뭘 더 가져오면 될까요? 은행원이 미안해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만약 화를 냈으면 어땠을까요? 은행원이랑 싸우고 혈압만 올리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됐겠죠. 여러분, 이 호흡법 꼭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 자기 전에 한번, 평소에 연습해두면 화났을 때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법 같은 호흡법입니다. 3단계, 마음 풀어 말하기, 화를 말로 바꾸기. 3번째 단계, 마음 풀어 말하기. 자, 6초 멈추고 호흡도 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뭐냐? 내 감정을 말로 꺼내야 해요. 그게 화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전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 당신이 맨날 약속 안 지키잖아. 아들, 넌 왜 전화를 안 하니? 올바른 예. 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속상해. 엄마는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외로웠어. 느낌이 다르죠? 첫 번째는 상대가 방어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상대가 이해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아들이 1달째 전화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전화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 자식아, 부모 죽은 줄 알아.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해봤대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아빠가 요즘 좀 외롭네. 바쁜 거 아는데 목소리 한번 들으면 좋겠다.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만.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전화했대요. 울면서 사과하더래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소리 질렀으면 싸웠을 텐데 내 마음을 말하니까 아들이 알아주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화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겁니다. 다만 폭발시키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서운해. 나는 지금 외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80% 해결됩니다. 말이 안 나오면 적어도 됩니다. 일기장에, 메모지에, 휴대폰에 화를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돼요. 4단계, 다른 입장 들어주기, 공감의 귀. 4번째 단계, 다른 입장 들어주기. 이제 좀 고급 기술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화났는데?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고수의 경지예요. 유럽 노년 심리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노인은 우울증이 70% 낮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났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설날에 친정에 간다고 합니다. 화가 나죠. 시댁보다 친정이 더 중요해. 근데 잠깐, 며느리 입장은요? 친정 부모님도 70이 넘으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대요. 며느리도 양쪽 다 챙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조금 가라앉죠. 그래, 며느리도 힘들겠네.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며느리야, 친정 부모님 건강 안 좋으시다며? 가서 잘 모시고 와. 우리는 괜찮아. 대신 시간 날 때 짧게라도 들르렴.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요? 감동해서 더 자주 올 겁니다. 또 다른 사례. 동네 친구가 약속을 깼어요. 화가 나죠. 날 무시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대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화가 사라지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 없이 행동해요.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만 해도 화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물론 어려워요. 평생 내 입장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상대 입장 생각하라니. 근데 이게 연습이 돼요.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세요. 그러면 하나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단계 집중 전환하기. 내 시선 돌리기. 5번째 단계 집중 전환하기. 여기까지 했는데도 화가 안 가라앉으면 그냥 다른 곳에 집중하세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요? 이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요. 화에 집중하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나지만 다른 곳에 집중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산책하기.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으세요. 하늘 보고, 나무 보고, 바람 느끼고, 걷다 보면 화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방법 2.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옛날 가요, 트로트, 뭐든 좋아요. 음악에 집중하면 화는 잊혀집니다. 방법 3. 행복했던 기억 떠올리기. 자식들 어렸을 때, 신혼 여행 갔을 때, 좋았던 순간들 생각하면 기분이 풀려요. 방법 4. 간단한 숫자 게임. 100부터 거꾸로 세기 199, 98. 주변에서 빨간색 5가지 찾기. 뇌가 다른데 집중하면 화는 멈춥니다.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 남편이랑 아침부터 싸웠대요.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속만 끓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대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내가 뭐 때문에 화났더라? 기억도 안 나더래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웃으면서 말했대요. 여보, 아까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남편도 웃으면서 화해했고요. 화라는 건 말이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커지지만 잠깐 놓고 다른 데 가면 작아집니다. 풍선 같은 거예요. 계속 불면 터지지만 공기 빼면 작아지잖아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6단계 정리 리셋하기, 나를 돌아보기. 6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 리셋하기. 하루가 끝날 때 잠깐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어땠나? 침대에 누워서 의자에 앉아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화낸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 왜 화났을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화를 참은 순간이 있었나? 있었다면 나 잘했네. 스스로 칭찬해 주기.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작은 계획 세우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반복하면서 배웁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 오늘은 못했네.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감정 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2025년 1월 15일. 오늘 화났던 일 아들이 전화 안 해서. 내 반응 짜증냈음. 다음엔 먼저 전화해볼까?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주로 언제 화나는지 알게 돼요.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외로울 때 화가 나는구나.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나는구나.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에게 칭찬하세요. 오늘 나 잘했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화날 뻔했는데 6초 참았어.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 종합 정리, 한눈에 보는 6단계.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화가 안 나는 사람 되는 6단계. 1단계 6초 멈추기. 분노, 온도계 상상. 내 감정이 뭔지 확인. 2단계 천천히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1, 2, 3. 입으로 내쉬기 1, 2, 3, 4, 5. 3번 반복. 3단계 마음 말하기. 나는 지금 해서 속상해. 상대 탓 말고 내 감정 표현. 4단계 상대 이해하기.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공감의 귀 열기. 5단계 집중 전환. 산책, 음악, 좋은 기억. 다른 곳에 시선 돌리기. 6단계 나를 돌아보기. 하루 정리하기. 스스로 칭찬하기. 이 6단계만 기억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화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만, 화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건강하게 풀어내세요. 화를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화를 폭발시키면 관계가 깨집니다. 화를 지혜롭게 다루면 평화가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 6초만 멈추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6초 멈춰봤어요. 호흡법 해봤더니 진짜 화가 가라앉네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